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현입니다. 네, 벌써 더운 여름이 왔어요. 여름을 맞아서 좀 답답해 보이는 앞머리도 넘기고 올백,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하고 싶은 여성분들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앞머리를 좀 제끼고 싶은데 M자 이마 또는 이제 뭐 듬성듬성한 머리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몇 해 전에 출산을 하면서 머리가 뭉텅뭉텅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만의 고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어라인 관련된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살 아이를 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출산을 겪으면서 머리가 왕창 빠졌다가 다시 났는데 다시 난 머리가 잔머리도 많고 아무래도 출산 전보다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개선 방법은 있을까요?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전데요. 제가 4년 전에 출산을 경험하면서 머리가 정말 이렇게도 빠질 수 있구나, 내가 정말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성형외과를 하면서 모발의 어떤 자연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막상 제가 겪게 되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출산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머리가 다시 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출산 전처럼 좀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굵은 모발이 아니라 잔머리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한 번 생긴 M자 이마가 다시 예쁘게 그 라운드형으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헤어라인 교정 시술을 받는 겁니다. 헤어라인 교정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럭스토어에 가면은 헤어라인 전용 메이크업 제품들도 굉장히 요새 많고요. 또 남성분들이 많이 쓰는 흑채 같은 제품도 있고 또 여성분들 중에는 헤어라인 교정, 타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방법은 대부분 모발이 탈락돼서 살색이 많이 노출되는 부위를 어둡게 해서 모발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또 모발을 채취해서 그 많이 빠진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은 헤어라인 교정 수술입니다. 좀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아서 머릿결이 좀 건강하고 빽빽한 후두부 부위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머리가 빠진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헤어라인 교정이 절개와 비절개가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나요? 네, 비절개법 모발 이식은요, 두피를 절개하지 않고 필요한 모낭만을 채취해서 이식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두부의 그 머리카락 밀도가 감소할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채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절개법은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후두부에서 모판을 떼어낸 다음에 하나씩 모낭을 분리해서 이식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외과적인 수술로 후두부를 절개한다는 부담은 좀 있지만 모낭의 어떤 상태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을 채취할 때 선호하는 방법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비절개 방법은 모낭을 하나씩 채취할 때 좀 모판 부분이 많이 질기거나 단단한 분들은 모낭을 채취하면서 이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절개법은 그렇지 않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고 환자분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또 처음 수술을 받는 거냐 재수술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붓기가 거의 없거나 거의 3일에서 5일 이내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고 하면 연차를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내고 주말을 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뭐 한 4, 5일 정도 이후에는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모발 이식은 그러면 동일한 방식인가요? 기술적인 차이는 크게 없는데요. 여성 헤어라인의 경우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모발을 좀 앞쪽으로 배치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세심하게 채취한 부위의 모발도 가는 모발, 굵은 모발을 분리해서 다시 이식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헤어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마축 수술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마축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이마 축소술은 헤어라인을 앞으로 당겨서 이마를 좁혀주는 수술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헤어라인에 절개선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하는 경우는 나중에 흉터가 다 아물고 나서도 눈에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지그재그 모양으로, 우리 원래 헤어라인도 약간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절개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절개선 뒤쪽에 있는 두피를 박리해서 충분히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남는 피부를 절개하고 다시 봉합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마축 수술로 이마주름 개선도 그러면 가능할까요? 네, 이마 축소 수술은 사실 이마의 리프팅을 목적으로 한 수술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피 뒤쪽을 박리해서 앞으로 끌어당겨주는 건데, 수술 과정에서 일부 이마 조직도 끌어당겨줘서 봉합을 하게 되면 이마 부위의 리프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제 표피 부분에 있는 잔주름이 당겨져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편리한 수술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마축 수술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마 축소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수술 후의 흉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마 축소 수술을 할 때 처음 절개선을 디자인할 때부터 일직선으로 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수술한 흉터가 좀 더 눈에 덜 띄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또 충분히 두피를 박리하지 않고 그냥 당겨서 꼬맨 경우에는 상처가 아물면서 다시 두피가 벌어지거나 흉터 자체가 좀 확장된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부터 지그재그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고 봉합을 할 때도 피부가 울지 않도록 잘 엣지를 맞춰서 봉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원장님, 이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마축 수술을 하면 뒤로 점점 다시 밀린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앞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두피를 충분히 박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두피가 점점 다시 자기 자리로 당겨져 오면서 이마를 끌어당기게 되고, 그러면은 피부는 늘어나지만 이마 넓이는 그대로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두피를 박리를 해야 되고요. 이때 그 두피 안쪽으로 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그런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부학적인 위치를 잘 고려해서 수술을 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마 축소술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진 수술이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속합니다. 사람마다 헤어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잘라서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헤어라인에 맞는 디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비율을 고려해서 수술을 받는다면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닥터뷰티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친절히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축소 수술에 다시 할래. 아, 너무 발음이 어려워. 이마축 수술. 이마 축소술. 다시. 네, 이마 확대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수술이지만 또 이마축 수술 아니에요? 너 모르겠어요? 이마 확대 수술.